국민의힘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목을 믿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요, 자신한테 있는 재산 중에 동결된 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재산이 그동안 동결됐겠죠. 이걸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답니다. 근데 이게 한 500억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 대장동 재판 시작하기 전에 추징보전 처분이라는 거는 이게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나와서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재산을 이제 압류를 하잖아요. 예. 팔아치우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징보전해 둔 게 총 2,070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남욱 변호사의 몫에 해당하는 게 5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심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 추징 판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만 난 겁니다. 추징금 영원이에요. 맞습니다. 남욱 씨는 벌어들인 수익이 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추징금이 0원입니다. 이렇게 이 판결이 또 특히나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2심까지 못 가고 그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2심, 3심이 있더라도 검찰이 남욱 변호사한테 걷어들일 돈이 지금 법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거 추징보전 풀어달라, 내 몫에 해당하는 거 풀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안 풀어주면은 국가배상 청구하겠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 중에는 이제 어떤 재산이냐면은 2021년 그 남욱 변호사가 그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법인이 사들인 역삼동에 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금싸라기 땅인데 그때 샀을 때 3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동산을 500억 원의 매물로 지금 내놓은 사실이. 야, 그것도 올랐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지금 시세 차익만 200억 원이, 만약에 500원에 팔린다 그러면은 200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지금 거두게 되는 거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나중에 민사재판으로 받아낼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경우만 따져봐도 300억을 500억에 팔았던, 얼마에 팔았던 500억에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민법상 흔히 말하는 선의의 피해자예요. 선의잖아요. 몰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나중에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팔아버렸는데 500억 받고? 일단은 이제 추징보전 처분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아마 이제 팔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매물로 내놓은 땅은 추징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제3자죠. 추징보전 대상도 아닌 땅을 샀기 때문에 이거 민사로 보전 받을 수 없고요. 특히나 이제 민사소송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사소송 걸면은 보통 민사에서 같은 사안에 형사가 있으면 형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민사도 형사 때문에 재판 안 하고 거의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이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1심에서 적은 돈이라도 428억이라도 추징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자, 심지어 대장동 1심 판결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건물 같은 경우는 청담동에 소재한 5층 건물이고 평당 호가가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 이런 부동산 업계의 추정치가 나오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는 천화동인 4호 사무실 주소지가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남욱 변호사가 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시점이 이미 지난 4월부터다. 그러니까 대장동 1심 판결 또 나오기 전에 이제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검찰이 2022년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 추징 보전 신청을 하였다가 이와 관련해서 추징 보전은 확정 판결 시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효력이 유지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검찰이 항소 포기해서 추징 관련한 부분들은 항소심에서 따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재산을 동결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법률가로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검사가 지금 예. 2차 수사팀 공소유지 검사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산 보전을 해서 2,070억 원을 22부 재판부에 재산 보전 처분을 받아냈어요. 예. 결정은 법원이 한 겁니다.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일당들은 다른 대장동 일당들도 내 재산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라고요? 네, 일단은 검찰에서 지금 이 대장동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징 보전된 재산이 2,070억 원이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지금 경기도 판교에 지금 다 고급 타운하우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만배 씨의 소유로서 당시 천화동 1호에 해당하는 그 2019년도에 이제 천화동 1호에서 이제 매입을 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도 2020년에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을 137억 원 상당히 구매를 했는데, 이들 재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이 검찰에서 추징 보전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근데 법원에서 이제 1심 판결에서 이 검찰에서 추징을 했던 그 액수의 6%, 그러니까 구형액의 6%에 해당하는 473억 원만 추징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까지 포기를 한 상태라서, 그래서 이 이상의 추징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리를 하게 되면 추징금 없이 징역형만 선고를 받았던 정영학 씨와 그리고 추징된 재산 1,270억, 거기에 절반에 못 미치는 428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추징 선고받았던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이 어려운 법률 용어 나오고 규모가 몇 천억이라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의 요구대로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성남시 입장에서는 검찰이 동결하려고 했던 또 동결한 재산에 대해서 민사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이 가압류 가처분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한 추징 보전 처분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민간업자들이 그 사이에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지긴 하거든요. 다만 현재 이 성남 도계공 측에서 민사 소송이 이미 계류 중에 있고 추후에 이것이 이제 그 변론이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산적인 어떤 처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보전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